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돈을 불리기 위해 남들이 관심 없고 많이 하락한 종목 솔라이츠에 2억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처음 매수한 단가는 고점 대비 80% 하락한 70달러일 때 6천만 원어치를 샀었는데 그 이후 16달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수하고 난 후 77%나 하락하고 만 것이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면 지금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77%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매수하고 나면 손절을 하거나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겠지만 저는 제가 매수하면 하락하는 것을 알았기에 목돈을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분할 매수하였고, 목돈이 떨어지고 나선 발생하는 현금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70%가 아닌 마이너스 36%까지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민이 주식으로 인생이 변하려면 한 종목에 베팅하여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2022년 하락장 때는 세배 레버리지 FNGU에 집중 투자하여 베팅했고, 지금은 솔라엣지에 베팅한 상태이기 때문에 솔라엣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스닥과 솔라엣지 차트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최근 나스닥이 상승할 동안 솔라엣지가 하락 및 횡보하던 시기가 2016년에 있었고, 나스닥이 큰 조정이 없다면 2017년과 같이 나스닥과 솔라엣지는 동반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시기가 한 4월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게 되어 예측한 2017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하락하게 된 이유가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예전 트럼프 1기 무역 전쟁하던 2018년 주식 차트를 보게 되었어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최근이랑 2018년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와 비슷한 상황에 차트 모양도 비슷하니 앞으로 일시적인 하락 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018년도에도 관세로 인해 나스닥이 하락하기 전까지 나스닥은 상승했고, 솔라엣지는 하락 후 횡보하는 시기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4월부터 솔라엣지는 나스닥과 동반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7년, 2018년 모두 4월에 솔라엣지가 상승을 시작했기에 저는 올해 4월도 솔라엣지가 많이 상승해 주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며 기대가 됩니다. 한국 주식도 예측해보면 제 느낌은 한국 주식도 많이 하락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역사적 차트를 비교해보면 횡보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국 주식은 원래 성향 자체가 보통은 횡보를 하는 시기가 대부분이고, 전 고점을 뚫고 큰 상승을 하는 시기는 전 세계가 돈 푸는 대상승장에만 있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한 거일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보통 큰 상승이 오고 난 이후에는 긴 하락장이 찾아오는 게 비트코인의 성향입니다. 2018년과 2021년 둘 다 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하락장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뚫고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미국 주식 나스닥 하락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신고가를 뚫고 우상향하는 것은 나스닥의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이 성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고통일 뿐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과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인 경기 침체, 엔캐리 에이드, 인플레이션들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효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투자한 종목이 많이 하락했다고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 및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 주식은 원래 횡보하는 것이 한국 주식의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따른 상승 하락이 있을 것으로 비싸진 종목에서 싸진 종목으로 돈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100% 이내에 수익률을 찍혔다면 매도하고 싸진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 주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한번 큰 상승이 있는 이후에는 긴 하락장이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성격이라 앞으로 상승보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더 상승할 거라고 하지만, 그랬다면 경기 침체 우려에 금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도 상승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비트코인은 항상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여 비쌀 때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가 ETF 상장되기 전과 다르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더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는 말들 다 ETF 상장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이라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성향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듯이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감기 얘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
이미 그게 다 반영돼서 엄청 많이 상승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왜 더 상승을 바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인 가격이 많이 싸져 있으면 매수해도 좋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고 이미 투자한 사람은 다음 반감기까지 길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제 예상과 다르게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왜 오르면 다행이고 안 좋으면 쪽박을 차는 자리에서 투자를 하냐 이거죠. 굳이 많이 상승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엔비디아처럼 실체가 있고 잘 오르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예측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돈 버는 투자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상승을 하면 보유하는 인내심을 발휘할 거고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는 용기를 발휘하며 지금까지 돈 벌었던 습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 수익률에 집착하는데 수익률보다 수익금에 집착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몇백, 몇천만 원으로 인생 안 바뀌니까 조급하게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습관과 돈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즉 수익률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수량으로 성공하려고 하세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